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뭐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손에 폴리글러브 또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시기도 하시고요. 손 소독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소독하고요. 폴리글러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으로 입을 대거나 만지는 행위가 가장 안 좋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 마스크는 전에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더 중요한 건 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변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내가 만져서 다시 내 입이라든지 코나 또는 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역시 알코올이라든지 에탄올이죠. 70% 에탄올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소피로필 알코올을 사용해서 주변을 많이 소독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부족해요. 지금 그거 다 떨어져 가고 약국에 가도 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차염소산수라고 하는 겁니다. 차염소산수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락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편할 거예요. 땡땡 락스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화장지를 청소한다거나 이런 찌든 때를 제거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백제로 사용해서 우리가 옷감을 표백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염소산 나트륨이 락스고요. 여기에 이제 나트륨을 빼고 차염소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독제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차염소산수입니다. 차염소산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염소로 인해서 소독을 해주는 제제라서 사실 락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차염소산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소의 수치를 좀 낮춰가지고 자극감을 좀 덜하게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약산성 차염소산수라 그래서 아예 염소 이온을 낮춰가지고 60ppm 이하로 단위를 낮춰서 우리가 소독하는 제품들도 나와 있긴 한데, 이 제품들이 무자극으로 인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기구라든지 이런 거 다 소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차염소산수는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우리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활성산소와 같은 이치로 사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해서 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염을 잘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염소산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가 낮은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제품들이 과연 소독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도 좀 의심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만 해도 착 뿌리고 나면 굉장히 맛이 매캐하고 뭔가 이게 자극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소독이 확 되는 것 같은데, 차염소산수 같은 경우에는 뿌려봐야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무자극이 이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소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이렇게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차염소산수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차염소산수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논문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실험실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차염소산수 약산성이라 그래서 굉장히 농도를 낮춰놓은, 여기는 지금 60ppm까지 농도를 낮춰놓은 제제인데요. 낮춰놓은 제제를 가지고 실험실적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안에 사람이 먹어서 나타나는 건 인비보라고 하고, 우리가 샬레라든지 이러한 접시라든지 이런 데다 놓고 이제 실험하는 걸 인비트로라고 하는데, 이 인비트로 실험이 된 거예요. 근데 소독제는 사실 인비트로 하면 되죠. 인비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제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70% 에탄올 또는 차염소산 나트륨, 그러니까 락스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G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살균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완전히 이제 병원을 일으키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건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를 다 떨어뜨렸다. 이게 좀 다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를 이렇게 조종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놔둔 시간을 보시면은 30초 정도가 기본 단위가 돼 있어요. 그래서 30초 정도를 놔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60ppm, 그러니까 약산성, 굉장히 농도를 낮춰놓은 제제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논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논문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염수산수를 보시면 대부분 다 저도 갖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하느냐라는 부분에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스프레이 형태의 차염수산수를 뿌려봤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검사한 거죠. 이것도 역시 인비트로 실험이고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직접 분사하는 거하고, 하나는 공기 중에 뿌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이게 그 소위 말해 소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체크했는데, 뭐 우리는 사실 공기 중에 뿌려놓고 체크하는 거는 사실 크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분사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분사하는 경우에 50ppm부터 100ppm, 200ppm까지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50ppm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1cm에서 분사했을 때와 지금 30cm에서 분사했을 때를 봤는데, 1cm에서 분사했을 때는 소독 효과가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30cm에서 분사했을 때는 인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농도 제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분사 거리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ppm 이상 되는 것들은 30cm에서 분사를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제재들은 좀 멀리서 분사하셔도 되고, 농도가 낮은 제품들은 가까이에서 분사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거든요. 뿌려놓고 나서 바로 닦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칙칙 뿌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막 닦는 거예요. 그러면 소독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참아주셔야 돼요. 참을성을 가져야 됩니다. 뿌려놓고 나서 30초 정도는 그 부위에 방치를 하고, 30초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소독 효과를 가지고 난 다음에 닦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빠르긴 했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저농도의 차염수산수도 그 소독 효과는 있다라는 점,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저농도의 제품은 사용할 때 분사 거리를 짧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분사 거리를 짧게 해주셔야 되고, 너무 먼 데서 분사하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분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는 반드시 몇 ppm짜리의 차염수산수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은 60ppm이라고 하는데 100ppm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간을 30초 이상 좀 경과시켜 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100ppm이나 200ppm짜리는 먼 데서 분사해도 괜찮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독제가 많이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손 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에 손을 갖다 댄다든지 코, 눈에 갖다 대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음식물 섭취하신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 내 손 항상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 청결을 유지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